마켓무버입니다. 지난 월요일 양대지수의 큰 급락세를 보았던 시장은 증안펀드의 투입 여부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다시금 낙폭을 회복하긴 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안에서 언제 다시 하락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기관의 자금이 증시 하단을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안펀드의 투입이 증시 안정화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일각의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안펀드,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는 무엇일까요?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조성되는 펀드인데요. 금융사와 증권 유관기관의 출자로 조성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행해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0년, 2003년, 2008년, 2020년에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2022년에는 정부가 올해와 같은 규모인 10조 원 규모를 조성해놓고 말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권사에는 이번에도 말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기에 대한 우려감을 품으면서 서킷 브레이커 정도는 발동되어야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비관적인 시각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셈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여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 가동 여부가 정확하게 결정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겪은 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때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월요일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2,400선이 뚫리기도 했는데 이제 증권가에서 다음 하단 어디로 보고 있을지도 함께 챙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먼저 IM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는 2,400포인트 수준에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했고 코스피의 추가 약세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하단 저점 2,250포인트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2,300포인트를 하단으로 그리고 2,600을 상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LS증권의 분석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현재 PBR 0.8배 초반 수준인 2,300포인트에서 하방 지지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수준을 이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지지 레벨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이 수준을 역사적으로도 이탈했을 경우에는 디레이팅, 평가 절하가 시작됐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저점까지 바라보면서 더더욱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치들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부디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약을 잘 처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세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요. 8% 가깝게 상승하면서 43,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또 어제같이 빠질 때 외국인들 클래시스를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용 이제 피부과에서 레이저 기계 만드는 기업이죠.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방산주 못지않게 올랐는데 조선주, 방산주 못지않게 올랐는데 워낙 조용히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고점과 클래시스의 고점이 좀 완벽히 다른 점이 자체 탄력으로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만드는 기업이냐 슈링크 우리가 보통 뭐 울세라, 써마즈 이런 비슷한 슈링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이제 뭐 수출이 얼마큼 됐다, 뭐 내수가 얼마큼 됐다 이런 것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대주주 매각설, 그다음에 이루다를 흡수합병하면서 상장하고 난 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윗방향을 좀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인 캐피탈이 대주주죠. 61% 지분 갖고 있는데 매각설이 나와서 좀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그 61%를 얼마에 내놨냐 하면 아직은 시장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조 원에 61%를 내놨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 클래시스의 기업 가치를 4조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3분기 실적은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다가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4분기 실적, 그다음에 내년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내년에 일단 해외 수출 쪽이 워낙에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각과 관련돼서는 사모펀드는 원래 사서 키운 다음에 파는 게 이제 사모펀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뭐 악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정리를 하면 일단 내년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시장에서 가이던스가 좀 잡혀 있고 매각과 관련돼서는 굳이 시장에서 이걸 왜 걱정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해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제 가치를 찾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매각 가격을 정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그 감안하고서 이제 매각 가격을 잡거든요. 네, 근데 네. 61%를 3조 원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 3조 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시장에서는 뭐 클래시스의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위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태양금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넘게 상승세 나왔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동차 및 이제 기계 전비, 자동차 이제 부품용 단조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 쪽하고 좀 많이 엮여서 좀 수급이 붙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강력하게 이제 상승력이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 이제 팀이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이 최종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이제 조기 퇴진 최종 로드맵을 이제 발표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이제 정치 테마 쪽에 조금 이제 들쑥날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이제 대선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수급이 붙고 있는데 오늘 상승력이 나오는 상황으로 보아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3,24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4,6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상 3,240원 이하로 모아가시고 손절 라인은 3,1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 4,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태양금속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MC넥스입니다. 오늘 7%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장중에는 또 2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MC넥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MC넥스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이죠. 바닥을 시장보다 좀 먼저 잡았어요. 한 달 이상 바닥을 먼저 잡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대가 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뭐 카메라 모듈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뭐 공통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자화전자, 뭐 파트론 이런 쪽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죠. 지금 시절에 무슨 모바일 그 카메라 모듈 쪽을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카메라 모듈 쪽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카메라 쪽에서 이제 전장 쪽으로 굉장히 그 사업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좀 정체되어 있는 모바일 쪽이 이제 전장 쪽의 성장성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A 시리즈, 약간 삼성전자에서 보급형 시리즈죠. 거기에서 이제 S 시리즈 울트라, 그 다음에 이 폴드까지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약간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OIS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이 카메라 찍을 때 약간 수전증 있는 분들 많이 흔들리죠. 그거를 이제 그냥 제대로 나오게 찍히는 그 구동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랑 자화전자는 굉장히 많이 삼성전자 캐파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자화전자는 애플 벤더로 이제 등록이 되면서 삼성전자에 약간 조금 미운 털이 찍힌 상황이죠. MC넥스는 완벽하게 삼성향을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MC넥스가 자화전자의 그 삼성향 OIS 액추에이터 물량을 얼마만큼 좀 갖고 오느냐, 이게 저는 앞으로 실적의 좀 관건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바닥이 11월 초에 나왔어요. 지금 코스닥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 거의 오늘 좀 올랐지만 어제 기준으로 다 연신 저가거든요. 약간의 시장 흐름과는 좀 약간 상이한다라는 점이 앞으로 시장의 안정을 찾았을 때 여타의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MC넥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점 찍었고 앞으로 반등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한농화성입니다. 오늘 8% 넘게 급등세. 현재 13,000원대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하나 나왔죠.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인 퀀텀 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 출시를 이제 임박했다. 그 이유가 이 세라믹 분리막 생산 공장을 구축해서 이 B샘플 셀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이 B샘플을 대량 생산해서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해 이 폭스바겐 같은 이제 거래처에 본격적으로 좀 공급을 하겠다라는 지금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오늘부터 조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시장조사 업체를 통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글로벌 수요가 이 저고도 항공, 도심항공 기술 발전 덕분에 올해 0.6 기가와트시에서 2035년에는 302 기가와트시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또 전망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좀 수급이 물론 이제 시장 상승력과 같이 맞물리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글리콜 에테르를 비롯한 계면 활성제, 특수 산업용 유화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미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12,7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일단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은 한 14,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15,5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농화성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